당신은 자신의 몸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병이 걸린 후에 의사를 찾고 자신의 건강을 의사에게 맡겨버린다. 한의학에서는 40대가 되면서부터 오장육부의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40대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몸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내 몸이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지만 알아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동의보감은 내 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의 결과물이며, 몸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고 나면 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 오늘은 몸과 의식 속에 숨겨진 코드들을 읽어내는 책, 마흔의 몸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춘추시대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는 죽음이란 기가 흩어진 상태라고 했다. 기는 생명력을 뜻하는데 동물들이 숨을 거두기 전이나 식물들이 시들해지면 생명력도 꺼져가기 때문에 기가 빠져나갔다고 한다. 기가 모이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흩어지면 죽음으로 간다. 음식을 편식하면 기도 한쪽으로 치우친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이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가 많다. 햄버거는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하게 채워주고 채식과 육식의 균형마저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식에 속한다. 그런데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나쁘다는 부정적인 인식은 왜 있을까? 바로 이러한 음식들에는 기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대량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 처리를 하고 조리 과정에서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다. 인스턴트 음식은 부패도 엄청나게 느리다. 썩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상태라지만 음식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다. 썩지 않는다는 것은 몸 안에 들어와서 에너지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 것은 찌꺼기가 되어 독소로 변한다. 기가 풍부한 음식을 올바른 방식으로 먹었을 때 내 몸의 생명력도 제대로 발휘된다. 좋은 기를 채우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호흡이다. 깊고 편안한 호흡이야말로 동의보감에서 가장 강조하는 상태다. 호흡이 편해지면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명상의 상태가 된다. 명상을 유지하고 내 몸을 조절해서 자기 스스로 기를 관리하자는 것이 동의보감 속에 살아있는 한의학의 정신이다. 호흡을 깊게 하는 방법으로 뱃속의 아기일 때처럼 호흡하는 태식법이 있는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태중에 있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이다. 아기는 배꼽의 탯줄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한다. 태어나고 나면 탯줄을 떼어내고 배꼽의 역할은 사라지지만 기를 모아두는 공간인 단전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단전에 기가 가득 차 있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호흡은 나이가 들수록 얕아져서 복식 호흡을 하고 죽기 전에는 목으로 호흡하다가 목숨이 끊어진다. 호흡의 깊이가 기의 농도이며 호흡을 깊게 해야 기가 채워진다. 음식의 엑기스 부분, 영양소만 따로 모인 것, 진액만 담긴 상태가 그 음식의 정이다. 호흡을 통해서 좋은 기가 생겨난다. 이 좋은 것 중에서도 특별하게 좋은 기운이 있는데 숨의 엑기스와 깊고 강한 에너지가 따로 모인 것이 숨의 정이다. 숨을 쉼으로써 음식이 영양소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된다. 이 중에서 엑기스들이 조금씩 모여 물질화한 것이 정인 것이다. 몸에서는 단전이라는 부분에서 기를 모았다가 호흡을 통해서 정으로 만든다. 이때 호흡이 아주 깊고 뜨거울수록 더 품질 좋고 많은 정이 모인다. 정이 그득하면 기가 충실해지고, 기가 충실하면 정신 활동이 왕성해지고, 신이 왕성하면 몸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면 병을 덜 앓는다. 정을 가두고 내보내는 조절자 역할을 하는 장기가 신장이다. 정은 단전에서 넘쳐나면 여러 신체 기관에 공급되어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고 몸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게끔 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급처가 있는데 바로 뇌다. 정은 척추 안쪽 척수를 타고 올라가며 채워지는데 마지막에 뇌를 채운다. 그래서 몸이 약해져 정이 세면 뇌에서 금방 느낀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의 근본은 아랫배 단전의 기와 정이
얼마나 잘 쌓여 있냐에 따른다. 생명체에 있어 기는 존재 그 자체다. 기는 정과 서로 협력해서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드러난 형체를 움직이고 제어하고 소위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신이다. 기는 신이라는 모습으로 바뀌어 온몸을 통제한다. 물은 기화되어 수증기가 되고 얼어서 얼음이 되지만 근본은 하나이듯 전기신은 모습은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다. 전기신으로 인해 형체와 기능이 생겨났고 형체와 기능은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전기신을 만들며 유지된다. 서양 의학도 뇌에 관해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 상당한데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뇌 아니면 심장이라고 대답한다. 전통적인 동양의학에서는 우리 온몸 구석구석마다 신이 깃들어 있고 그 중에서 5장의 강력한 신이 있으며 이 신들의 역할을 따로 모아서 한 군데에서 기능하도록 만든 센터가 뇌라고 한다. 그래서 동양에서 사람의 핵심은 오장육부가 된다. 사람이 생겨날 때 오장육부가 먼저 생겨나고 이를 통해 몸통과 팔다리가 생기고 오장육부를 위해 뇌가 만들어지니 사람의 중심은 오장육부다. 서양에서는 뇌가 모든 권한을 쥐고 온몸을 통제한다 생각하는 반면 동양에서의 오장육부는 동등한 관계에서 연결되는 몸과 마음의 주체다. 한의학은 수천 년의 경험을 자연계와 음양오행 등을 토대로 설명하다 보니 다분히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세계와 맞닿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점차 현대 과학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장신경계도 그 중에 하나다. 장 속에도 뇌처럼 신경 다발이 있어서 감정을 느끼고 판단하고 명령 체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고 있다. 두통이 일어날 때면 장도 복잡해져서 염증을 일으킨다. 사람이 생겨날 때도 장이 먼저 생기고 뇌는 나중에 분화되어 나타난다. 장이 죽으면 뇌도 죽지만 뇌가 죽어도 장은 살아있는 식물인간 상태도 있다. 우리는 생각하는 힘인 정신력이 뇌에만 있는 듯 배워왔다. 몸 전체를 통제하는 능력 또한 마치 뇌의 전유물인 것처럼 가르쳤다. 그런데 생명을 공부하고 이해하면 할수록 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서 보조를 받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세포 하나하나까지 모두 생각하는 듯하다. 사람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은 각 조직 기관이 주체적인 객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기도 하다. 각 장부마다 신이 깃들어 있고 그 신은 다시 7가지 의식 체계와 7가지 감정으로 나뉘어 각각 주관한다. 심장은 신을 간직하고 폐는 백을 간직하며 간은 혼을 간직하고 비장는 의와 지를 간직하고 신장은 지와 정을 간직한다. 심장은 기쁨과 놀라는 것, 간은 화남, 폐는 근심 걱정과 슬픔, 비는 고심, 신은 공포를 주관한다. 그래서 지나치게 기뻐하거나 놀라는 일이 많으면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자주 화를 내면 간이 상한다. 슬픔에 잠겨 있으면 폐가 상하고 고민이 깊어 먹는 것조차 힘들면 비가 상한다. 심한 공포감을 계속 느끼면 신장이 나빠진다. 가장 쉬운 예가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밥맛을 잃고 비위가 상하는 것이다. 공황장애 등이 왔다면 간에 해당하는 약초와 경락을 선택해야 한다. 오장 속 신은 종교에서 말하듯 하는 신은 아니다. 몸 안에서의 신은 의식, 영혼, 감정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오장육부의 감정을 이해하면 다양한 분야의 치료에 응용이 가능하다. 시간이 흘러 과학이 더욱 발달하면 인체의 유기적인 모습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오장 속 신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가면역 질환은 내 몸의 면역이 도리어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다. 면역 상태가 균형이 맞으면 나를 보호하는데 모자라서 막지를 못해도 병이 생기고 지나치게 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 조직을 망가뜨린다. 자가면역 질환이나 암 같은 질환은 단순한 질환이 아니다. 몸의 근본적인 부분들인 정, 기, 신, 혈이 고장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생활 습관들이 꾸준히 영향을 끼친 다음 과도한 스트레스와 기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이런 질환은
예전에는 불치병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치에 맞게 치료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 암 환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영양 부족이다. 암세포는 내 몸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빨대를 꽂아 내 기운을 야금야금 빼먹는다. 내 몸의 영양이 나빠져 기운이 나빠지면 암세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기운을 더 많이 빨아당긴다. 결국 영양 불균형은 암세포를 더 키우기만 한다. 최근에 여러 연구는 암 환자들에게 영양 균형을 맞추라고 안내하고 있다. 전기신혈이라는 근본적인 기운을 채우고 장 관리와 체온 유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면 면역이 조정되어 치료된다. 거기다 음식과 운동, 수면, 스트레스 조절만 하면 훨씬 빨리 치료되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사람의 질병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건 생각이다. 여러 단계의 감정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로 인해 생각만으로도 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좋은 치료조차 효과를 없애는 능력이 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은 사탕을 먹어도 염증이 치료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잡한 경우의 수들을 한꺼번에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비로소 몸을 낫게 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몸 일부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몸의 모든 현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몸 공부가 이루어진다.